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에는 어떠한 신작 게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대작으로 꼽혔던 게임들이 대부분 출시 연기되면서 구매 선택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게임 7을 게임 5로 개편하는 아주 좋은 구실이 생겼죠. 앞으로 신작 게임을 7개가 아닌 5개를 소개하겠다는 말입니다. 테크5와 함께 5 시리즈로 통일할 거예요. 디몬크의 게임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제2의 블리자드가 되어가고 있는 듯한 라이엇 게임즈가 레전드 오브 룬테라를 정식 출시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CCG, 컬렉터블 카드 게임이요. 올해 초 PC 버전으로 먼저 오픈 베타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이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기종 간의 크로스플레이까지 지원하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여러 챔피언들을 카드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마치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을 집어넣었던 하스스톤과 흡사합니다. 상대 전략에 맞서 다음 수와 그 다음 수를 대응해야 하는 게임. 피지컬보다 뇌지컬이 우선인 장르. 사실 카드 게임들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IP를 활용했느냐, 이 차이가 제일 큰 거죠. 전반적인 게임의 느낌은 하스스톤과 비슷하지만 플레이하다 보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게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 게임들의 특징들을 적절히 혼합시킨 게임이라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스스톤보다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각 캐릭터들의 스킬, 게임 이펙트는 기존 다른 카드 게임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세련됐습니다. 때문에 오리지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전혀 즐겨보지 않은 유저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지녔죠. 오리지널처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요. 개발사 측에 따르면 유저들이 과금 없이도 1티어 덱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 가장 중요한 것, 적어도 여기선 부모님 안부 인사는 안 들어도 돼요. 채팅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전하죠. 고급 분식집이에요. 전세계 바다에서 사람에게 학살되는 상어는 연간 약 1억 마리에 이릅니다. 반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약 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아니고요, 디몬크요. 자, 이제 이 스코어를 뒤집을 때가 됐습니다. 식인 상어가 되어 인간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게임 맨 이터가 출시됩니다. 걸프 연안의 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고기들과 사람을 사냥해 몸집을 키워나가는 액션 RPG입니다. 사실 꽤 이전부터 이와 비슷한 방식의 게임들이 있었는데, 모바일 게임을 예로 들면 대표적으로 헝그리 샤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맨 이터는 모바일 게임과 비교될 수 없는 큰 규모의 크기를 지녔습니다. 크게 7개의 지역으로 나뉜 오픈월드로 제작됐다는 겁니다. 꽤나 준수한 품질의 비주얼과 생각지도 못한 싱글 스토리까지 껴있죠. 최상위 포식자가 되기 위한 노력, 이 게임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진화를 거듭할수록 상어의 몸통은 커지고 훨씬 포악한 얼굴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플레이어의 진화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요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픈월드 빼면 아까 말한 모바일 게임과 방식은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한편으론 드넓은 바다를 범죄자가 아니라 상어가 되어 누빌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GTA 시리즈가 블랙 코미디라면 이 게임은 그냥 코미디입니다. B급 액션 오픈월드의 최고봉 중 하나인 세인츠 로우의 3편 더 서드가 리마스터되어 출시됩니다. 리메이크 아니고 리마스터입니다. 현 세대에 맞게 그래픽이 개선되고 그동안 출시됐던 30여 개의 DLC가 모두 수록되고요. 온라인 멀티플레이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어판이죠. 초기 세인츠 로우는 그저 GTA R유작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점차 상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B급 감성을 더하면서 꽤나 정신나간 게임으로 잘 알려진 게임 시리즈입니다. 물론 GTA가 갖고 있지 않았던 일부 특징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었고, 이건 역시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그 완성도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3편 더 서드가 시리즈 중 가장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인츠 로우에 비하면 저스트 커즈는 양반이죠.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게임 세인츠 로우 더 서드 리마스터는 5월 22일 출시됩니다. 재미는 A급이에요. 할만합니다 이거. 얼핏 보면 스플래툰을 많이 닮아 있지만 역시 전혀 다른 게임. 세 번째 게임은 닌자라입니다. 닌자라. 이름 참 솔직하죠? 닌텐도 스위치 독점 게임으로 PVP가 주력, 멀티플레이 기반 게임이요. 최대 8명까지 한데 모여 난투극을 펼치는 그런 게임이죠. 게임 이름처럼 3등신 닌자들이 나오는데 진짜 꼬마 아이들은 아니고요. 다 큰 어른들이 닌자의 힘을 이끌어내는 껌을 먹고 어린이들이 됐다는 설정입니다. 닌자 껌의 부작용이죠.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르는 닌자검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게임 중 풍선을 불어 일본도, 해머, 요요와 같은 무기를 제작하고 강화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닌자답게 각기 다른 인술, 위장술은 물론 길게 뻗어져 있는 짚라인을 활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캐주얼한 액션이 특징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플래툰처럼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도 마련됐어요. 닌자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무료라는 겁니다. 공짜죠. 역시 시즌제로 운영되며 개발사는 퍼즐 앤 드래곤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경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닌자라, 과연 스플래툰을 능가하는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디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어. 2010년 닌텐도 위로 출시됐던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의 리마스터 버전입니다. 새로운 후속작은 아니지만 거의 리메이크급으로 향상된 비주얼, 플레이 편의성 개선, 일부 배경음악 재녹음, 본편 이후에 짤막한 스토리 추가 정도가 특징입니다. 당연히 닌텐도 독점작이고요. 거대한 신의 유해, 신의 골격,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오픈월드 기반 심리스 배틀이 특징인 RPG입니다. 일본 게임 개발사가 만들었지만 전반적인 게임 디자인은 JRPG보다 WRPG에 가까운 그런 게임이요. 드넓고 아름다운 게임 배경, 이게 크게 한몫하면서 호평을 많이 받았던 타이틀이고, RPG 장르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젤다의 전설이 아닌 다른 닌텐도 RPG의 맛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국어판입니다. 5월, 이거 하나 건졌네요. 제가 준비한 5월의 5개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맨이터, 제노블레이드 2개 보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웨이스트랜드 3 출시 연기된 게 상당히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코로나19 다들 조심하시고 즐거운 게이밍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리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게임도 해야 하고 사는 게 다 그렇죠 뭐.